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서대문구에 사시는 노동자분들 노동 상담해드리는 권한표 노무사입니다.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아니더라도 서울 어디서든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이진아 노무사라고 하고요. 이산 노동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나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무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된 질문들을 드리면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첫 출근 날 계약서를 주시면서 여기 사인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 시간도 없이 사인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 주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갖고 왔고 눈앞에서 보여주고 서명하고 지금 달라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거절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약간 규칙이나 좀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최소한 카톡으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달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받고 검토하고 그 다음날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습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계약서를 여러분들 왜 쓰시는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사고 팔고 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는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계약서 띡 가져와서 여기 사인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져가서 확인해보고 이따 다시 가져와서 사인을 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먼저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해보고 다시 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크게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바로 사인해 라고 했을 때 읽어보지도 못하고 네네 이렇게 사인하는 거는 이제 진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서에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좋을까요? 계약서에 일단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하는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임금 수준, 일하는 시간, 장소, 그리고 연차 등등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몇 시에 어디에 출근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서 꼭 보관하세요. 가끔 계약서 받은 다음에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계약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장은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돼요. 사장은 당연히 저한테 임금을 주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자한테는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무슨 요일날 출근해서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법에서는 휴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꼭 근로계약서 안에 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람이 자기의 노동 시간을 투여해서 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당하게 쉴 권리를 가지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휴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약서 안에 꼭 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지를 좀 상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 취업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진짜 지켜야 해요? 저는 개발자인데 똑같이 개발 업무로 이직을 할 거거든요. 이런 질문 딱 받자마자 제가 꼭 처음에 여쭤보는 게 있는데 회사가 연봉 한 10억 주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고 그 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종업계에 취업을 못한다? 그거는 평생 사장만을 위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퇴사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떤 지역이나 어떤 업종에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특약은 다 무효나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런 게 유효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특약은 당연히 사장이 걱정돼가지고 선생님이 나가서 일 잘할까봐 걱정돼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내용들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막 엄청 극비에 있는 어떤 영업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가서 동종업계에 가면 그 극비의 내용들이 유출될 여지가 있다. 이럴 상황이라면 뭐 당연히 이제 금지하는 어떤 제한을 걸어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같은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한테 이거 쓰자고 말해도 돼요? 뭐 사장님이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 썼으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가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벌금 낼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잘 가르쳐 가지고 이게 계약서 받아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계시는 건 사장님이 장사를 하시면서도 가지고 계시는 법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계약서 꼭 써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쓰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장님한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사장님한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나요? 보통은 이거는 사용자, 사장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거를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정말 잘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상황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이제 치시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가져가셔서 그걸로 체결하셔도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다 연락하시면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지원도 해드립니다.